힘차게 시작할 저희의 야심찬 신제품들. 먼저 9월 달에 세상에 다시 없던 디바이스 아티스트리의 더마 아키텍트를 시작으로 해서요. 10월에는 리더님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뉴트라이트의 마이 웰니스 랩, 그리고 아메이홈의 식기세척기 세제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아메이 최초의 가습기, 차원이 다른 가습기 바로 옵티미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더마 아키텍트, 마이 웰니스 랩, 그리고 옵티미스트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과 트렌드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더님들 본인이 혹은 주변에서 요새 피부과 가서 시술 받는다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이를 막론하고 여성분들이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시술 바로 리프팅입니다. 그만큼 탄력 있고 탱탱한 피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어떤 시술이 대표적인 거냐라고 하시면 고주파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써마지라든가 혹은 초음파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울세라, 그리고 이렇게 리프팅된 피부에 재생 성분을 깊숙이 넣어주는 이온자임이나 비타민 C 케어 같은 것들을 받으십니다. 자, 그럼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피부과 프로그램대로 리프팅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면 그 금액이 연간 840만 원 정도.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한 번만 받으면 되느냐? 1년만 받으면 되느냐? 아니죠. 매년 받으셔야 됩니다. 연간 800만 원이라는 돈을 내 피부를 리프팅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부과가 점점 많아지고 이런 시술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니즈가 높다는 거고 여기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아티스트리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업 기회로 만들고 싶어서 오랫동안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아티스트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말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출시했고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더님들 가장 기억하셔야 될 한 제품을 꼽으라면 저는 9월에 출시되는 더마 아키텍트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더마 아키텍트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자,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진다 이런 느낌,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근데 우리는 성장이 멈췄잖아요. 그리고 골격이 커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안타깝지만 피부가 흘러내린다,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지면서 얼굴이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너부대대해진다고 하나요? 넓적해진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피부의 진피층에 우리의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는 콜라겐이 있단 말이에요. 콜라겐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탄성을 주는 엘라스틴도 있고요. 여러 피부 단백질들이 뭉쳐서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콜라겐들도 노화가 되고 약해지고 끊어지고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죠. 피부 구조가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부가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무너진 피부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사실 오래된 집을 재건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래된 기둥 무너뜨리고요. 그 자리에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철골도 연결하고 시멘트도 붓고 그래야 새로운 집이 되는 것처럼 피부도 무너진 얼굴 탄력은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꽉꽉 채우는 일을 해야 피부가 재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무너진 얼굴 탄력을 세우는 스킨 피트니스 기능, 그리고 필요한 영양 성분을 꽉꽉 채워주는 스킨 뉴트리션 기능, 이 두 가지가 바로 더마 아키텍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너진 얼굴을 세우는 스킨 피트니스 기능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피부 재건축의 핵심은 아까 콜라겐, 또 피부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콜라겐이 위치한 진피층까지 에너지가 깊숙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깊숙이 전달돼서 그게 열로 변하면 그걸 저희가 심보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서 열 에너지가 발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노화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어린 콜라겐 생성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부 구조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면 더마 아키텍트는 어떻게 이걸 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써머지나 울세라에도 사용되는 그 테크놀로지, 바로 고주파와 초음파를 활용해서 깊은 신부열을 일으키는 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진짜 더마 아키텍트가 신부열을 일으키는지를 한번 특수한 시험 장치를 통해서 시험을 해봤는데요. 열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사실 시중에 이런 디바이스들 많이 있거든요. 리프팅을 이야기하는 디바이스가 많은데 이렇게 진짜 신부열을 일으키는 디바이스, 더마 아키텍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또 저희가 타사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 지금 저 빨갛게 보이는 저 신부열들의 모양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그만큼 신부열이 더 깊게, 더 넓게, 더 균일하게 전달을 해야만 고루고루 진피층에 콜라겐을 파괴하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 빨간색 박스로 최적의 온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콜라겐이 생성되는데 가장 최적의 온도가 한 43도 부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신부열을 발생시킨 더마 아키텍트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저 A 제품, B 제품 보시면 온도가 한 34도, 35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만큼 충분한 열 에너지, 신부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중에 리프팅 디바이스 많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제대로 된 열 에너지를 진피층까지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것이 리프팅 기술의 핵심이고 더마 아키텍트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피부에 기둥을 세웠으면 여기에 영양 성분을 쭉 넣어줘야 되겠죠? 그 기능이 바로 스킨 뉴트리션 기능입니다. 더마 아키텍트는 흡수 기술의 한계를 넘은 3중 메커니즘, 즉 3가지 테크놀로지를 써서 유효 성분을 깊숙이 넣어주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일렉트로포레이션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핵심 유효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노포레시스라는 테크놀로지가 이 길을 순간적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열린 문을 순간적으로 확 넓혀주는 거예요. 핵심 성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은 더마소닉에서도 있었던 이온토포레시스 기술입니다. 즉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의 전류 흐름을 통해서 유효 성분을 위에서는 밀어주고 안에서는 당겨주는 이런 3중 흡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비타민C 제품에 있는 비타민C 흡수량이 더마 아키텍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더마 아키텍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무려 2.7배나 증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난 3월에 출시된 코렉팅 세럼. 코렉팅 세럼은 흡수량은 2.6배 그리고 그만큼 깊숙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흡수되는 깊이는 2.3배나 증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리 제품 너무 좋잖아요. 이 안에 너무 좋은 핵심 유효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그냥 제품만 쓸 것이냐
더마 아키텍트와 함께 써서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내 피부로 충분히 많이 깊숙이 넣을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더마 아키텍트를 사용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셔서 아트스의 제품의 효과도 극대화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더마 아키텍트를 개발하고 나서 정말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피부 친밀도라는 거는 저희 진피층에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그런 피부 단백질들이 얼마나 조밀하게 촘촘하게 생겼나를 테스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용 전에 비해서 2주, 4주를 갈수록 정말 촘촘해진 거 보실 수 있죠? 무려 피부 친밀도가 58.7% 증가했고요. 피부 탄력 복원력을 테스트를 했는데 피부 탄력 복원력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무시고 나면 얼굴에 베개 자국 생겨요. 또 얼굴에 머리에 딱 맞는 모자 쓰고 벗었을 때 이마에 모자 자국 생기시죠? 다 느끼실 겁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자국 금방 없어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정말 안 없어져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물리적 자극을 줬다가 떼었을 때 얼마나 원상태로 빨리 복구되느냐, 잘 복원되느냐, 그게 피부 탄력 복원력인데 더마아키텍트 4주 사용하시면 피부 탄력 복원력이 162% 증가합니다. 이제 베개 자국 걱정 안 하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얼굴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얼굴 맨 끝부분에 있는 부분, 턱 있는 데는 밑으로 처지게 되죠. 저희가 불독 같아진다라는 표현도 하고 턱선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마아키텍트를 4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턱선 라인이 0.46mm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갖고 있는데 0.46이 큰 거야 작은 거야? 라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1년에 턱선이 길어지는데 처지니까 턱선이 길어지죠. 한 0.2에서 0.3mm 길어진다고 합니다. 매년이요. 그러니까 0.46mm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늘어졌던 그 턱선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2년 전에 턱선으로 단 4주 만에 돌아가실 수 있다는 그런 결과고요. 놀랍죠? 그리고 혹시 저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턱선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날렵한 턱선 밑에는 그림자 보이시나요? 사용 전하고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그림자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죠? 자, 저희가 이런 결과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사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체 적용 시험을 하다 보면 모든 시험에서 꼭 화장품만이 아니라 디바이스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어떤 사람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두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과학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더마아키텍트의 인체 적용 시험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시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한테서 저희가 효과를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친밀도가 올라갔고요. 모든 사람들이 턱선이 짧아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더마아키텍트의 기술이 일관되고 아주 보편적이고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계신 리더님 모두 더마아키텍트로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개의 고주파, 1개의 초음파, 그리고 3중 흡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스킨 인핸스먼트 기능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더마아키텍트. 이제 집에서 매일 누리는 전문가급 탄력 헤어를 9월에 출시되는 더마아키텍트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자, 더마아키텍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많이 기다리셨던 뉴트리아트의 마이 웰니스 랩입니다. 이 점프는 저희가 건강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사용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요새 사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웬만한 병은 다 고쳐냅니다. 그죠?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져요. 그런데 건강 수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특별하게 큰 질병 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그 평균 수명을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노년기에 약 15년에서 20년 정도는 건강 수명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즉 남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고 휠체어나 병원 침대에 누워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꿈이 사실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한 일주일 딱 아프고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시죠? 그러면 건강 수명을 늘려야 되는데 그 건강 수명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바로 내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단순히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건강 상태에 있고 어떤 상태로 늙어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 단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는 많은 전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마이 웰리스랩은 리더님들 잘 아시는 1,000억 규모의 국책 사업이었던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단에서 축적된 데이터, 정말 한국인의 방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저희가 모아서 만성질환의 공통 기전을 네트워크 패턴으로 구현한 AI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그만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보완된 모델입니다. 마이 웰리스랩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강 수명의 핵심 기전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그리고 근육 건강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 이야기, 리더님들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활성산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도한 활성산소는 정상 세포를 공격을 하고, 그러면 세포가 손상이 되고 질병이 일어나고 노화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건강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우리가 노화의 가속 페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2번째 핵심 기전은 뭐냐? 대사 스트레스인데, 대사가 뭔가? 대사라는 건 사람이 외부에서 음식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리고 몸 안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로 그것을 활용을 해나갑니다. 그 모든 과정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먹으면 다 소화되고 영양소로 전환되고 그만큼 잘 쓰이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드디어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찝니다, 드디어. 그리고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덜 먹고 대신 더 좋은 걸로 드셔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살이 찔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만성질환들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 스트레스를 바로 만성질환의 가속 페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마지막은 근육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건강수명에서의 근육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한 25세를 정점으로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리더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근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년기에 가면 개인 간의 근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건강수명하고도 관련이 되는 게,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 줄어들죠. 더 살찌게 되겠죠. 또 근육량 줄어들면 낙상, 골절 이런 위험 당연히 올라가죠. 사실 연세 드신 분들 낙상이나 골절 한번 일어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질도 그만큼 떨어지고요. 또 근육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 회복력, 또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근육 건강이 정말 건강 수명이 중요한데, 한 가지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40대 여성 2사람을 비교를 한 겁니다. A, B 저 2분은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점수는 똑같았어요. 그러면 건강 위치, 노화 속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런데 저 2분 중에 한 분은 운동을 좀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운동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셔서 근육 점수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건강 위치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노화 속도도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만큼 근육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 웰니스랩에서는 산화, 대사 스트레스, 그리고 근육 지수까지 모두 합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늘 검증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총망라한 집약체로서 여러분의 건강 수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늙어가는지 노화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수의 논문과 특허를 통해서 마이 웰니스랩의 높은 차별성과 신뢰도를 확보를 했고요. 사실 시중에 이렇게 건강 수명이나 뭐 이런 것들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얼마나 검증받았는가,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이 웰니스랩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탄탄한 데이터와 완벽한 검증들을 통해서 확실한 예측 모델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 수명에 있어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유전자는 한 20% 정도만 기능을 한다고 해요. 80%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십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어떻게 사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건강 수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습관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생활 습관도 많은데 도대체 뭘 관리를 하라는 걸까? 마이 웰니스랩에서 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드시느냐, 음식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운동을 하느냐,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시간, 수면 질을 모두 포함하는 얼마나 잘 주무시느냐.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10월에 출시되는 마이 웰니스랩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수명 기전의 핵심 3요소에 더해서 이 생활습관의 핵심 3요소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 또 어떻게 생활습관을 바꿔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까지 한 번에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이 웰니스랩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의 이제 혈액 지표, 건강검진 데이터 넣고요, 또 인바디 같은 근육 데이터를 포함하여 신체 계측 데이터 넣고 나의 생활 습관 그 정보까지를 넣으시면 빅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이 이것을 분석해서 각각의 세 가지 점수, 그리고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노화 속도를 예측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거는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더 주의해야 되는지 색깔로서 건강 신호등으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의 건강 신호등으로 표시를 하고, 특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가이드로 바꿔나가야 되는지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한테 맞춘 개인 맞춤 레포트로 나가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는 이 개인 맞춤 레포트를 이용해서 소비자나 파트너분들과 상담하시고, 또 그분이 관리돼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에 딱 맞는 우리 뉴트리라이트 제품들, 아니면 바디키나 우리 겉모닝 같은 뉴트리라이트 솔루션과 연계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그야말로 뉴트리라이트 비즈니스의 질적 확장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마이 웰니스랩은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텐데, 다음에는 또 데이터도 더 정교화하고요, 알고리즘도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 마이 웰니스랩에 딱 맞는, 좀 더 딱 맞는 신제품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출시를 할 거고, 또 한국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 프로그램들, 특히 또 우리가 자랑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이 마이 웰니스랩이 결합을 해서 아주 총체적인 제대로 된 건강수명 프로젝트로서 리더님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 웰니스랩의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한가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 생애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리스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리스랩은 천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 노화 관련 지수, 근육 밸런스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리스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 마이 웰리스랩. 마지막 아미 최초의 가습기 옵티미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님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서 옵티미스트 보셨나요? 체험해 보셨나요? 사람이 건강에 가장 좋은 최적의 습도가 40에서 60%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알러지 있는 분들 관리할 때 늘 의사분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습도 조절하라고. 습도 40에서 60% 지키라고. 그게 최적의 습도인데, 자, 습도가 낮아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일단 눈 뻑뻑해지죠. 요새 핸드폰도 많이 보느라고 눈도 많이 피로한데 눈 뻑뻑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좀 가려워집니다. 보습 조금만 안 해도 피부 가렵죠. 거기다가 더 낮아지면 피로감 높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호흡기 건조. 특히 주무시고 일어나서 목이 뻑뻑하거나 코가 막히거나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여름을 빼고는 습도가 참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실내에서는 또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척박하고 건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이 습도가 이것보다 좀 높아요.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정말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겨울철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가습기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혹시 리더님 여기서 가습기 집에서 쓰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걱정들을 다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습기는 어차피 물을 받아서 그 고인 물에서 가습을 분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고인 물은 어차피 세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균 걱정을 제일 먼저 하세요. 이게 가습기가 늘 세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리더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기억인데 그 수조에 물을 받고 거기에 살균제를 넣었던 거죠. 왜냐하면 세균을 죽이려고. 그런데 가습기를 틀었을 때 그 살균제 성분이 같이 분무가 돼서 그거를 호흡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 정도로 가습은 해야 되겠는데 가습기는 필요한데 세균 걱정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가습기를 집에서 쓰시지 않는 분들도 뭐 병원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가습기 보시면 가습기가 이렇게 분무구에서 하얀 그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그 수증기가 떨어지면서 물이 주변에 보이게 됩니다. 축축하고 집에서도 가습기 좀 세게 뜨면 바닥이 축축해져요. 그런 축축 걱정. 또 세 번째는 그래 가습기는 좀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돼. 잘 씻어야지. 세척을 하려고 보니까 뭘 분해도 안 되고 여기 전선 달려 있고 뭐 부품 달려 있고 손을 넣어서 씻으려고 하는데 잘 씻기지도 않고. 그래서 세균 걱정 없고 축축 걱정 없고 세척 걱정 없는 가습기 어디 없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바로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입니다. 아니 가습기는 세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세균 걱정이 없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미세수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옵티미스트에서는 미세수분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미세수분이 얼마나 작으냐? 0.2 나노미터. 자, 0.2 나노미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습기는 그 가습기 나오는데 수종이 나오는데 손을 대보면 이렇게 촉촉해지거든요. 그런데 옵티미스트는 손을 대도 절대로 느끼실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작고 가벼워요. 그런데 멀리 퍼져나갑니다. 세균도 입자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입자니까. 근데 세균이 얼마나 많으냐? 각 세균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1000 나노미터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0.2 나노미터의 미세수분보다 몇 배가 크다? 5000배. 5000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이 미세수분에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분만 나오고 거기에 세균이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안심 포인트고요. 자, UVC LED 하면 리더님들 뭐 생각나세요? 이스프링, 그렇죠? 이스프링에도 들어있는 그 강력한 265 나노미터의 UVC LED가 옵티미스트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입된 공기의 부유세균도 99% 저감하고 또 수조, 필터, 팬도 살균을 해주는 그런 기능. 그래서 미세수분과 이 UVC LED로 2번 안심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봤고요. 제가 아까 미세수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작고 0.2 나노미터의 가벼운 입자이기 때문에 주변이 축축해지지를 않습니다. 이걸 저희가 기화식 가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겨울철에 왜 집에 빨래하신 다음에 실내에다가 건조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촉촉하게 습도는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그 밑에 물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처럼 그 필터에 적셔진 수분이 바람을 의해서 퍼지는 기화식이기 때문에 축축 걱정 없는 그런 안심 가습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축축 테스트라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무가 주변을 축축하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면에 맺힌 물기로 티슈가 축축해졌습니다. 다음은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습도가 올라도 티슈는 보송보송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실험 결과 물방울 입자가 분사된 쪽은 축축해졌지만 미세수분이 분사된 쪽은 보송보송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수분은 물방울 입자에 비해 가벼워서 주변을 적시지 않고 공기 중으로 넓고 고르게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데모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는 먹물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조에다가 옵티미스트의 수조에다가 먹물 있잖아요. 검정색 먹물을 부어요. 물 대신에. 그리고 옵티미스트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나오는 그 분사구에 티슈를 대요. 자, 티슈의 색깔은 어떻게 변할까요?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슈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이시나요? 티슈는 깨끗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실험 결과 먹물이 함께 분사된 쪽은 얼룩졌지만 미세수분만 분사된 쪽은 깨끗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깨끗한 미세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영상에서 보셨듯이
먹물 입자 사이즈는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보다는 크고 세균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먹물 입자도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을 올라타지 못하기 때문에 먹물 입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먹물 입자보다도 더 큰 세균은 당연히 타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이고요. 그리고 세척 걱정도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습기야말로 정말 청결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가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세척하기 쉽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수조나 팬 이런 거 아무것도 뭐 전선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 없고요. 다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필터를 이게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계속 사용하시는 필터거든요. 근데 필터도 천연세제 잠깐 담가놨다 빼도 되지만 그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세탁기에다가 물만 넣고 단독 세탁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습기에 대해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거 몇 평인가? 이거 용량이 얼마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먼저 하세요. 왜냐면 가습기 용량이 크다라는 거는 수조 사이즈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넣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인 물에는 무조건 세균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인 물을 가득 담았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세척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세균이 그만큼 수조 안에는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용량을 크게 만드는 것은 옵티미스트로서도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쉽게 세척할 수 있는가, 또 가벼운 흡수라든가 물고임 시간이 몇 시간이 적정한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딱 맞는 사이즈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됐는데 옵티미스트를 사용하시면 1단계로 사용했을 때 한 12시간 정도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옵티미스트에 물을 담으면 충분히 하룻밤을 지나실 수 있을 정도로 옵티멀 사이즈까지 고려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가습기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본 기능들, 예를 들면 저소음 취침 모드라든가 하루 종일 사용해도 전기료 걱정 안 하시는 저전력이라든가 또 섬세한 습도 센서, 자동 습도 조절 기능, 그리고 팬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이 옵티미스트가 옆으로 넘어지면 자동으로 팬이 멈추는 이런 안심 기능들까지 저희가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기 옵티미스트, 여러분들 가습이 꼭 필요한 계절 11월에 출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브랜드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균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는 없을까?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을 완성했습니다. 물방울 입자는 세균이 올라탈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작고 가벼워서 세균이 올라탈 수 없고 공기 중에 고르게 퍼집니다. 265나노미터 UVC LED가 내부 살균 및 공기 중 부유 세균을 99%까지 저감시킵니다. 세척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최적의 수조 사이즈, 내부 건조를 위한 필터 자동 송풍 모드까지 안심에 안심을 더하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3가지 제품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좀 기대되시나요? 네. 사실 좀 시간이 짧기도 했고 어려운 용어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나는 완전히는 이해 못했는데 하시는 리더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6월, 7월, 8월 제품들의 출시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자료로 리더님들이 정말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